이제 그 위에를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상징화는 그럼 어디로 들어갈 거냐, 추상화에 들어갈 거냐, 모델로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징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나는 자꾸 이거를 상징화를 개입을 시키니까 혼돈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징화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추상화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모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겹쳐요. 그러니까 추상화와 모델을 한꺼번에 묻는 게 상징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둘은 어찌 보면은 그 정서적 경험에서 추상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개인적인 경험이 보편적으로 넘어가면서 원형적인 이미지가 올라오는 게 또 상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화가 모델과 추상화는 상당히 그 유사한 관계가 있고 이걸 상징은 두 개가 다 관여하는 걸로 느껴져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징을 얘기함으로써 이해가 더 잘 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 4장 그 위에서 보면은 모델 형성과 추상화를 이제 여기서 이제 따로 얘기를 합니다. 수학 공식화를 창안하는 과정이 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요소들이 결합되고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가 생기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공식화죠, 일종의. 그리고 모델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근시안적인 정신과 복잡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구슬을 하나하나 볼 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 구슬을 요리 끼고 빨간 구슬은 요리 끼고 파란 구슬은 저리 껴서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이 흩어져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구슬을 낄 때 빨강 3개, 보라 4개, 빨강 3개, 노랑 2개, 노랑 2개 이렇게 하면 어느새 환상적인 그 먹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져서 아무 의미 없던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 베타들이 알파로 바뀌는 거죠. 선별된 사실은 일관성을 발견하는 감정의 정서적 경험이다. 일관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가 부여되면 일관성이 형성된다. 인식론적이고 이것은 비논리적인 거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다. 질서를 부여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건을 보편화시키는 거다.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담이나 그 원형의 정서적인 경험을 실현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으로 올라와서 현실로 올라오는 그것이 일종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챕터 26.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생각하기와 축출.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좌절을 배출할 거냐, 아니면은 좌절의 수위 조절을 할 거냐, 분명히 그 얘기했죠. 좌절을 없애버리는 것은 배지, 방출이에요, 축출. 그리고 좌절을 조절하는 게 생각하기입니다. 이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좌절을 견딜 만큼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 생각하기에 가능하고, 그 생각하기는 열린 마음으로 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 생각하기는 정서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비연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안 맞아요. 짝이. 그리고 계속 비연이 얘기하는 것은 짝짓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출은 뭐냐? evacuation, 내보낸다는 건데 좌절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는 뭐예요? 좌절을 완화하려는 동기가 생각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관계를 추구하죠. 아,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견딜만해. 아, 이 의자는 내가 과거에 넘어져서 위험하고 보기 싫어.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축출은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 강의를 듣다가 기분 나쁜 게 있어. 내가 한 말이 던진 말에. 뭐 이제 내가 가끔 기분 나쁜 말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아, 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다시는 그게 안 갈 거야. 축출이에요. 배출. 관계 단절이죠.
그러면 관계를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아프고 아니면은 뭔가 생각하게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생각을 말아버린다는 거죠. 관계 단절, 물 자체 베타 요소로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척추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아파. 머리 아파. 그리고 보기 싫어서 안 갔는데 아쉬워. 이제 아예 정말 이제 못 나올 상황이거나 그런 판단이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사고에 짐을 들기 위해서 축축을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 뭐예요? 근육을 대신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틱 현상이 온다든가 그렇죠? 머리가 아프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 행동화로 나타나는 거죠. 깊이 있게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그 반작용으로 여기저기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그 잔머리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즐거움을 또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로부터 한 5년,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서 한 5년, 6년 가면은 상당한 수준이 올라오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딱 한 사람들은 5년 후에 보면은 더 밀려가 있어. 예전보다 더 바보가 돼 있어. 왜? 그 거짓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놀라워요. 차라리 순수하게 있으면 좋은데 계속 방어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상담 현장에서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고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는 뭐냐? 사고를 소탕하기 위한 방식이다. 즉 좌표로 보면은 뭐예요? 가로에 3, 4, 5열이 된다는 거죠. 기재, 주의, 기재하고 주의하고 탐구가 되겠죠. 그죠? 챕터 27하고 28. 링크를 통한 정서적인 의사소통. 그 링크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연결이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유아의 나쁜 감정, 베타 요소죠. 그동안 했던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그동안 했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유아의 나쁜 감정이 베타 요소라면 유아가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을 엄마의 좋은 가슴에 투사를 시키는 거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좋은 가슴이라 해야 되겠죠. 좋은 가슴으로 생각하고 투사했는데 받아주지 못해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럼 유아는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죠. 유아는 방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유아의 나쁜 감정은 이제 나쁜 감정, 원래 베타는 나쁜 감정이죠. 그래서 그 나쁜 감정이 엄마한테 가면 엄마의 좋은 가슴은 알파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그것을 유아의 나쁜 감정을 완화하고 조절합니다. 유아가 건들 만큼.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되돌려주는 거죠. 이 유아가 받아먹을 수 있을 때 되돌려주는 겁니다. 정신분석이 그렇죠. 처음에는 심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뚜드러 패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친절하시고 엄마하고 따뜻하다고 그래야죠. 그래야지. 근데 이제 다 큰 아이를 계속 아이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처럼 클 때까지는 잘 보살펴야죠. 그래 점점 크면서 툭 건들고 점점 크면서 툭 건들고 이래야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적절할 때 시기 적절하게 그동안 못 때렸던 거를 가끔 두드려 패는 게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칠라 그러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소화해내야지. 소화해낼 만큼 또 두드려 패요. 걱정 마셔. 좋은 대상은 유아에게 재내사됩니다. 엄마의 좋은 것은 재내사돼가지고 유아의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뀐 다음에 유아가 건들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쁜 감정이 이제 좌절을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담는 것. 엄마의 좋은 젖가슴이죠. 그리고 담기는 것. 유아의 베타 요소. 늘 정신분석의 요소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에 연결되죠? L이나 H나 K로 연결됩니다.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은.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담는 항아리, 담기는 것. 두 개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게 L, H, K.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그려보세요, 한번. 담는 것, 담기는 것. 화살표, 양쪽. 해가지고 L, H, K. 내가 그림을 안 그려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려보라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K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K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랬죠. 오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해서 찾아가고 이론을 섭렵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오가 올 때 내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 신비주의자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응? 마치 그 도인 같은 근데 대부분 성각자들은 거의 이런 점에서 만나요.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동양철학이나 서양철학이나 결국은 가면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신에게 마음을 열기가 가고요. 동양에서는 도에 대해서 잠잠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도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고 결국은 만나는 거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나와요. 내가 모든 것을 알기를 포기할 때 진리가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칸트가. 모든 오성을 포기할 때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이성을 포기하는 그 순간 진실이 온다는 칸트가 이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응? 서양 철학에서도. 그래서 바로 그 진실, 오에 대해서 내 마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일한 사실은 이 복합성, 복잡함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다. 그것이 이제 추상화와 모델 그 과정, 그렇죠? 상징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139페이지 그 5번 봐도 뭐예요? 어떤 경험도 미래 경험을 위한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경험이 이제 모델로 바로 가는 그런 경험을 얘기를 여기서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밑에서 이제 경험에서 추상화되고 또 추상화해서 또 모델로 되는 것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그 6번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모델화하고 추상화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지 이것을 순서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그 경험에서 배우기는 정말 경험한 거를 두서없이 그 비운이 쓴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막 두서없이 썼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44쪽, 24장의 그 144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번에 보면, 야, 나는 잘못된 이론 구성, 표기의 결여, 정신분석 장비의 방법론적인 정확성과 유지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약점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이런 그 좌표도 만들고 뭐 모델을 제시하고 추상화 작업을 했지만 여기에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그런 정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장비가 결여돼서 그 장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도에서 계속 좌표 작업을 하고 모델화 추상화 작업을 비용을 했습니다. 정확성, 유지, 장비, 또다시 암묵적인 모델 끊임없이 창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145쪽에 1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추상화 모델 이론식으로 나온 거죠. 모델은 정서적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나 혹은 추상화가 구체화된 것이다. 추상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가설을 변환한 것과 유사하다. 자,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9쪽에 보면은 챕터 26 보면은 그 모델에는 사랑, 미움, 알아가기, LHK도 모델입니다. 모델. 이 연결은 하나의 모델이나 추상화를 함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델은 어떤 이제 이 연결이, 정서적인 연결이 어쩌면 모델을 함축화시키고 또 추상화를 함축화시킬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상징이 나오기도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도표로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반복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건데 여기 이제 158페이지를 보면은 158페이지 보면은 12번 보면은 뭐죠?
모델 만들기는 정신분석의 이론의 구조를 유연성을 잃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모델을 만들면은 한정된 것 같잖아요. L이니 뭐 H니 K니 한정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열려있는 그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모델을. 그래서 오픈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분석에서 유연성을 주면서도 또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유연성을 잃지 않고도 또 그 구조를 주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7장에서는 그 링크의 세 가지 링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링크는 담는 것과 당기는 것 사이에서 작용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링크가 형성되면 나중에 이제 전 개념화로 가고 베타에서 알파로 꿈꾸기에서 전개화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형성되는 건데 여기가 167페이지 이제 19번 보면은 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통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직성을 감소시키는 담는 것, 성장하는 담는 것에 영향이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덮여서 쓰지 않는 말이죠. 배운다는 건 뭐냐? 뭐에서 배울 거냐? 경험에서 배우기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 정서적 경험에서 배운 건데 그것은 통합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직해서는 안 되고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열려있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은 성장하는 담는 것이 되라는 거죠. 내가 담는 것인데 담아내기를 하는데 정의는 담아내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내 원래 모습은 이거예요. 성장하는 담는 것.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담는 것을 그 담는 그 뭐야 이게 그 암컷 그 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n 그렇게 해놓은 거죠. n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끊임없이 무한대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아는 것과 체험을 간직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성장하는 담는 것 그리고 담아내기 28페이지 28장 마지막인가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K는 모든 알려고 하는 욕망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은 태도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장에서 설명을 쭉 하는데 오케이 마지막에서 그 비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읽어봐야 되겠죠. 15번 177페이지 15번 뭐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K와 마이너스 K 기호를 사용한 이론들은 이게 비욘의 이제 결론 아닙니까? 이제 그 경험에서 배우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추정하지는 않겠지만 집단에서 실현안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K-링크가 형성돼야 된다는 우리 모두에게. 근데 알려고 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방어만 하면은 그 집단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K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람들을 도입함으로써 집단이 커집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K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반대 같은데요. 알려고 그러면 안 오죠. 응? 여기서 잘 먹고 잘 사자 이래야 올 텐데 이게 좀 안 맞죠. 이 진실을 알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러나 하여간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K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람이 그 가치를 박탈당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얘기를 하고 도전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제어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은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평가절하됩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마음, 진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열린 마음이 결국 K를 보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경험에서 배우기를 끝내버렸어요. 박수!